증시 전문 프로그램 투자 불변의 법칙 필살기 오늘도 활기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10월도 어느새 막바지에 접어들었죠. 10월 시장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컸지만 좀처럼 시원한 상승을 보여주진 못하고 있어요. 네, 그 시장의 그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가운데요. 이 바이오주의 그 극심한 그 변동성으로 인해서 시장 또한 그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 시장의 방향성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한 주간 다양한 테마가 형성되면서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시장을 뜨겁게 달군 핫 종목 허인남 대표가 전해주실 거죠? 네, 이번 주 아기상화라든가 그런 교육 관련주 등이 시장에서 좀 다양한 테마가 형성됐습니다. 반짝 상승에 그칠지 상승 추세 이어갈지 잠시 뒤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주 수익을 안겨줄 파이브스타만의 핵심 종목 역시 기대해봐도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제 2019년의 연말이요. 알찬 수익률 보실 수 있도록 파이브스타가 엄선한 핵심주 전해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세요. 네. 투자자들에게 속 시원한 해법과 전략을 세워줄 투자 불변의 법칙 필살기 세 분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 주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변동성 장세를 이어간 국내 증시 10월 25일 금요일 코스피 2087포인트, 코스닥 652포인트로 한 주를 마감했습니다. 계속되는 변동성 장세 속에서도 파이브스타는 놀라운 적중률과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오이노색 필승 전략으로 무장한 파이브스타. 그 가운데 시장의 핵심주 선점은 물론 스마트한 전략으로 계좌 수익의 극대화를 보여주는 허인남 대표의 수익률 전해드리겠습니다. 허인남 대표는 방송 콘텐츠 관련주 A스토리 반복 매매로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는데요. 지난 15일 A스토리를 재매수, 단기 18%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필살기의 뉴페이스죠. 이 뉴스타 역시 알찬 수익을 더해가고 있는데요.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매매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한송희 대표의 수익률도 전해드리겠습니다. 한송희 대표는 자회사의 미국 FDA 임상 이상 신청 소식이 급등한 필록스를 정확히 공략, 단기에 12%의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빛나는 수익을 쌓아가는 파이브스타와 뉴스타, 이 올스타의 핵심 종목 및 투자 전략은 톡방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샵 3232로 문자 보내주세요. 그리고 유튜브 SBS CNBC 증권과 또 카카오톡 채널 SBS CNBC 파이브스타를 통해서도 다양한 주식 정보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바랍니다. 한 주간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이슈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이번 주 가장 핫했던 이슈를 분석해서 투자 해법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죠. 일단 악재로 투자자들을 울렸던 바이오주가 요즘 뜨거워도 너무 뜨겁습니다. 이번 주는 임상 이슈뿐만 아니라 호실적 또 치매 이슈 등까지 더해지면서 다양한 종목들이 주목을 받았었죠. 네. 원래 그 신라젠하고 저희가 네. 하는 코오롱 티슈진 같은 이러한 그 대장주, 바이오 대장주들이 온갖 악재로 인해 가지고 코스닥 시장이 상당히 안 좋았었는데요. 최근에는 이 바이오 업체들의 그 개별적인 이슈로 인해서 상당히 화랑을 보이면서 코스닥 시장조차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바이오 업종의 지금 그 상승을 이끄는 것은 역시 HLB인데요. HLB 같은 경우는 그 3개월 전만 하더라도 이 HLB의 그 항암 신약인 라보세나립의 임상 3상 결과가 상당히 안 좋게 나오면서 지난 8월 달에는 주가가 21,300원까지 하락하면서 올해 그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그 지난달에 있었던 유럽 그 종양학회에서 일단 3상 임상 결과에 대한 전체적인 데이터를 공개하면서 상당히 결과가 좋게 나왔거든요. 이에 반하며 주가가 상당히 급등을 하면서 어제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치인 21만 3,900원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따라서 한 3개월 동안에 주가가 한 7배 정도 올라온 거거든요.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이번 주의 급등인데요. 이번 주 급등 같은 경우는 지난주 약 12만 원대
외국인들과 일부 자산운용사가 상당히 공매도를 많이 쳤는데 네. 이러한 그 공매도 숏 커버링이 나면서 상당히 이제 급등세를 보였고요. 특히 지난 23일 날에는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서 알츠하이머 관련주들이 상당히 급등세를 보였는데 그것은 그날 새벽에 있었던 미국 뉴욕 증시에서 미국의 그 제약 바이오 업체인 그 바이오젠이 3분기 그 실적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 알츠하이머 신약인 그 아두카누밥의 그 임상 3상 결과가 그 시장의 예상보다 좋았다라는 결과가 나오면서 그날 주가가 26% 급등했거든요. 이에 따라서 국내에서도 알츠하이머 관련주들이 상당히 급등세를 보였고요. 특히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이 바이오젠의 그 알츠하이머 신약을 CMO 수주할 가능성이 높다 해가지고 장중 10%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바이오주의 주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코스닥 시가총액 순위에도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 지각 변동을 보시게 되면은 뭐 임상 우려 등으로 부진했던 코스닥 바이오주들이 이제 10월 들어서 시가총액 상위권에 속속 재진입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HLB가 지난 20일에 장중 한때는 코스닥 시가총액 1위까지 오르기도 했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HLB 하면은 뭐 사연이 굉장히 많은 주식이기도 맞아요. 합니다. 예. 2년 전에 그 한 32,000원부터 추천을 해드려 갖고 뭐 15만 원까지 급등했다가 급등락을 한 거 보면 굉장히 그냥 드라마틱한데요. 15만 원 갔던 주식이 6만 원 내려가고 다시 12만 원까지 12만 5천 원까지 올라가다가 또 다시 폭락을 해서 맞아요. 최근에 그 임상 3상 실패 개념으로 보여졌다고 하면서 떨어진 것이 2만 1천 원까지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혹자들은 2만 1천 원부터 올라온 것으로 잡으면 엄청나게 10배 올라온 건 아니냐 하는데 사실은 2만 1천 원이 문제가 아니고 7만 원서부터 떨어졌다가 올라온 것이니까 7만 원서부터 올라간 것이라고 봐야지 적당할 거예요. 아무튼 그런 그 HLB의 이 급등과 급락 양상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만큼 우리나라의 최초의 진짜 대박인 신화적인 그런 그 신약이 나온다라는 그 기대감만으로도 이렇게 주가가 급등락을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고요. 또 최근 들어서는 프리-NDA의 통과를 갖다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뭐 이런 내용들을 갖고 주가가 왔다 갔다 하는데 실상은 이것은 그 공매도들과의 싸움이라고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공매도와의 싸움에서 벌써 공매도들이 손실 보는 것이 3천억 이상이 넘는다는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고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한 달간의 그 기간을 줬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받게 되면 그것이 통과된다. 그러면 그 뒤에 뭐 첩첩산중으로 또 가야 될 길이 많습니다. FDA까지. 근데 이것의 상황들로 인해서 주가는 계속 바이오주들은 춤을 출 수밖에 없겠고요. 앞으로 이런 내용에 따라서 흐름은 굉장히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HLB뿐만이 아니라 임상 3상을 지금 진행 중인 기업들이 있어요. 이 중에 실패와 성공을 반복하는 기업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성공의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은 이 HLB가 선도가 되면서 그 뒤에 따라가는 종목들이 될 겁니다. 그런 점들을 유심히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1위 자리를 놓고 싸우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HLB 이번 주 주가 급등락이 상당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HLB 시총 1위 격전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러니까 어제 그 종가 기준으로 정확히 보게 되면요. 네. 1위 기업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인데 종가 기준으로 시총이 약 7조 9,730억이고요. 그다음에 HLB 같은 경우는 약 7조 2,590원이기 때문에 두 회사의 지금 시총 차이가 상당히 지금 간격이 좁혀 있는 상태고요. 3위 같은 경우는 CJ ENM이 약 2조 약 7천억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둘 기업이 시총 1위 자리를 놓고 지금 상당히 격돌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HLB 주가 급등함에 따라서 22일도 일시적으로 1위 자리를 좀 차지했었고요. 어제 같은 경우도 잠시나마 1위 자리를 차지했었는데 이들 두 기업의 시총이 10%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어느 한 기업의 호재나 악재라 인해 가지고 주가가 급등을 할 경우에는 시총 1위 자리가 쉽게 바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HLB 같은 경우는 최근에 너무 기대감에 올랐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지금 오버슈팅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상승보다는 조정할 가능성이 높고 있고요. 한편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대주주인 그 원 에쿼티 파트너스가 약 550만 주를 블록딜로 지금 넘길 걸 계획인데요. 만약에 이 550만 주가 시장에 나오게 되면은 행오버, 즉 물량 부담 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들 기업의 호재와 악재로 인해서 시총이 뒤바뀌는 그런 현상이 자주 나타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극심한 변동성을 보여주는 바이오주입니다. 남은 하반기 투자자들의 오아시스가 될지 아니면 또 신기루가 될지 두 분의 의견을 확인해 보도록 하죠. 바이오주 지금 투자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5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중립이고 그렇다라고 해주셨는데 중립 의견을 네. 먼저 들어볼게요. 그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요. 네. 뭐 국내 그 인구 구조의 변화라든지 아니 경제 산업 발전으로 인해 가지고 바이오 업종이 상당히 투자 유망한 건 사실이고요. 네. 중기적으로는 상당히 그 좋은 테마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좋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 3분기 조만간 실적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기술 그 아웃 수출을 포함한 일반 R&D 효과라든지 아니면은 조만간에 SK 바이오팜을 비롯한 유망 바이오 업체들이 그 기업 공개를 하기 때문에 상당한 많은 이벤트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1월 달에는 JP 모건의 헬스케어 컨퍼런스라든지 미국 아마케, 그다음 미국의 그 임상 종양학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중기적으로 좋습니다. 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바이오 업종이 좀 오버슈팅이 할 정도로 좀 많이 올라 있거든요. 일부 개별 종목들의 기업 이슈라든지 아니면 저가 반발 매수세, 그다음에 쇼 커버링 이런 것이 맞물려 있으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바이오 업종에 집중하더라도 일반 모든 바이오 업종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상승 가능성이 있는 바이오 업종에 집중적으로 좀 투자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경쟁력이 있는 파이프라인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그 회사들에만 저희가 그 포커스를 맞춰서 투자하는 그러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김영무 대표는 남은 하반기에도 바이오주에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 봐요. 예, 맞습니다. 저 찬바람 불면 바이오 간다고 했듯이 네, 맞아요. 계속 주장을 했는데 이번에 모처럼 만에 바이오가 반짝 올라왔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을 봐야 될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삼성바이오 보면은 최근 들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네. 눈에 보일 겁니다. 그다음에 한미약품 같은 종목들을 보면요. 삼성바이오가 가바닥이 24만 원, 진바닥이 26만 원이에요. 그리고 38만 원까지 지금 올라왔고요. 한미약품은 가바닥 25만 원, 진바닥이 27만 원입니다. 그리고 32만 원까지 올라왔어요. 셀트리온이 가바닥이 13만 7,500원, 그다음에 진바닥이 14만 500원입니다. 20만 원까지 지금 돌파하다가 등락거듭이 되고 있죠. 이 얘기는 바이오주들의 대장주들, 그러니까 대형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전부 다들 바닥을 찍고 올라왔어요. 이 얘기는 연속된 악재로 인해서 1년 반 동안 진짜 폭락했던 이 바이오주들이 너무 자기 가치 이하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저평가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올라올 수 있는 반경이 됐던 겁니다. 그럼 이들 종목들이 이제 싸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패턴상으로 보면 바닥 따지기 패턴을 다 만들고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여기서 우여곡절에 등락거듭이 있을 겁니다만 이제는 대세 상승의 어떤 개념들마저도 여기다가 주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찬바람 불면 조금 올라갈 거야 해서 조금 올라왔지만 이것이 하나의 시초가 되는 거지 네. 여기서 꺾여갖고 저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일보다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지수에 대한 개념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수가 지금 떨어질 거냐 올라갈 거냐를 놓고 볼 때는 분명히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럼 그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맥락은 어떤 것들이 갈까? 결국 바이오와 IT 부품, 제가 주창했던 그런 종목들이 올라갈 거라는 거죠. 순환 상승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바이오주들은 신기루가 아니라 오아시스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바이오주가 강세를 나타내면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도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자 이럴 때 지금 잘 가고 있는 종목에 집중을 해야 할지, 아니면 또 뭐 아직 덜 오른 그런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될지 궁금한데, 바이오주 성공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조금 전에 고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그게 맞습니다. 진짜 가는 종목과 안 가는 종목이 구분이 돼야지 되는데 네. 투자자들이 그 구분을 잘 못하세요. 그래서 이거를 들고서 세워라 내워라 갖고 있는다고 그 주식이 움직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종목들을 리스트를 이렇게 제가 만들어 드리기도 했는데요. 필룩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실전 매매를 했는데 단기간에 4,200원에서 7,090원까지 2연상 한 70% 정도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매도 후에 다시 재매수해갖고 6,000원에서 7,700원까지 28%가 급등을 했어요. 즉 단기에 이런 종목이 나오는 게 있고요. 그 전부터 제가 알테오젠 진짜 좋은 종목입니다 해갖고 추천해드려갖고 많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얘는 그러니까 1개월 반 동안 2개월 가까이 돼갖고 한 50%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꾸준히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 급등락을 하는 종목이 있어요. 그 두 종목 중에 자기 성향에 맞는 종목들을 주도주로 편성을 해서 매매를 갖다 해주시는 전략이 좋겠고요. 지금 그런 유형들의 종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달리는 말에 올라탈 수 있는 분들은 타시는 것이 맞겠고 그렇지 않고 조금 여유 있게 안정적인 종목으로 진짜 실적도 나오고 임상삼상도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들로 가겠다 그러면 그런 종목들을 매매하는 것이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